네,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8월 6일 목요일 장중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어제 대한강통신이 장 시작부터 25%가 넘는 강한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희 시장에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장 시작부터 갭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 초반부터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현재 7% 이상의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주주분들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대한강통신이 왜 하루 만에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 좀 드릴 거고,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대한강통신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주주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대한강통신이 왜 그렇게 강하게 올랐는지부터 짚어보시면, 어제 시장이 움직인 재료는 미국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중국산 일부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였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강통신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저희 대한강통신도 장 시작부터 강한 갭 상승이 나오게 된 거죠. 만약 미국이 중국산 광통신 부품 사용을 줄이게 된다면 미국 업체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광통신 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거죠. 즉, 이 재료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이 있었죠.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끝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오히려 강한 상승 이후에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외인들의 강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었는데, 어제 외인들은 36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순매도를 했고, 프로그램 역시 장중 내내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어요. 저희 호재는 좋았지만 수급은 정반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단순히 호재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개파락의 가장 큰 원인은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온 후속 기사예요. 미국이 중국산 데이터 센터 부품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중국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 AI 데이터 센터 역시 중국산 광통신 부품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을 했어요. 세계 광모줄 시장에서도 저희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이를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였죠. 결국 시장은 처음에 기대감으로 움직였지만 장마감 이후에는 생각보다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차익 실현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오게 된 거죠. 일단 어제 장마감 이후의 영상을 보시면 어제 14시간 전 8월 5일 맞고요. 저희가 내일 오전장 이런 기사가 뜬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 것은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매물도 적지 않다는 의미고,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빠지고 기사도 뜬 만큼 내일 갭상승으로 출발한다는 보장도 없고 무조건 추가 급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초반에 개인들의 추경 매수를 유도한 뒤에 흔들기를 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약하게 시작하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 뒤 다시 받아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오전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갭상승으로 출발한다고 무조건 추가 급등을 기대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흔드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장 시작부터 갭 하락으로 저희의 투자 심리를 흔들었고, 주가 역시 장 초반부터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수급인데, 프로그램은 오늘도 장중 내내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죠. 겉으로만 보면 아직도 물량이 계속 나오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외국계 메이저 창구를 보시면 분위기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JP모건이 장 초반부터 꾸준히 매수해 나섰어요. 매도 하나 없이. 현재 약 35만 주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는 이 JP모건이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죠. 그렇다면 왜 JP모건은 오늘 매수를 했을까요? 광통신 산업의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단기적인 기대감이 과열됐던 부분이 하루 만에 식으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외국계 자금은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즉, 어제는 높은 가격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모으는 전략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희 강통신 산업의 중장기 흐름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통신 부품 수요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분리 움직임도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죠.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나 공급망 재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광통신 업체들은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오늘 하루 주가가 흔들렸다고 해서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외인들은 항상 개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자리에서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들은 반대로 급등이 나오면 뒤늦게 따라붙고 조금 흔들리면 겁이 나서 저점에서 던지는 매매를 반복하면 결국 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소리죠. 오늘도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단 외국인과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계 창구의 움직임을 계속 확인하면서 저희가 냉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이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앞으로의 고점이랑 저점, 신규주 추가 매수 어딘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대왕 강동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강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최근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고 오늘만 하락흐름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왜 또 초치냐 뭔 조정이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조정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슈 하나에도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현재도 프로그램과 개인들의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고 특히 어제처럼 장마감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이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한강통신은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 먹듯이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악재가 뜨긴 했지만 내일 오전이라도 대비하기 늦지 않았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들고 있기보다는 저점 매수랑 고점 매도 타이밍 정확히 아셔야 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대한강통신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날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대강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대광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브리핑해서 오늘 오후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안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